전남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상자만 10명에 3천여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이번 폭우는 섬진강 주변에서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축사가 물에 잠기고 도로와 제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중호우로 영산강 물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수위 조절을 위해 수문을 열었습니다. 영산강에서 내려온 쓰레기가 목포항 일대를 뒤덮어 제거 작업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여순 사건 피해와 증언을 접수받습니다. 전라남도는 72년 만에 처음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여순 사건 민간인 피해자와 유가족, 경험자 등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전남 지역에는 지난 5일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전라남도가 소속 공무원 600여 명 규모의 긴급복구 지원반을 편성해 피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망 9명, 실종 1명, 주택 피해는 1,898채, 이재민만 3,200여 명에 달합니다. 농경지는 6,800여 헥타르가 물에 잠겼고 11개 시군 126개 농가에서 침수와 매몰 피해가 발생해 닭 13만 2천 마리와 오리 8만 5천 마리 등이 폐사했습니다. 또 3개군 8개 어가, 내수면 양식장 뱀장어 등 416만 7천 마리가 유실됐고 한평군 2개 어가의 어선 2척도 유실됐습니다. 이번 폭우가 전남 지역에 남긴 아픈 흔적들입니다. 전라남도는 집중호우 피해가 곳곳에서 속출하자 소속 공무원 600여 명 규모의 긴급복구 지원반을 편성해 피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이번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급류로 인하여 10분의 소중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9명이 사망했고 1명은 현재까지 실종 상태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한없이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폭우는 전남 북부 지역에 집중되면서 피해도 몰렸습니다. 긴급 복구 작업 역시 피해가 큰 구례와 곡성, 담양부터 시작됐습니다. 침수된 가구 등을 꺼내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현장 요청에 따라 휴가 중인 직원들까지 복귀해 피해 복구에 동참했습니다. 앞서 전라남도는 통합자원봉사센터를 가동해 22개 시군 자원봉사센터로부터 270명의 봉사단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구호 물품 전달과 급식 봉사, 이재민 대피 등 긴급 복구에 투입됐습니다. 또 도내 의용소방대원 720여 명이 매일 피해 복구에 동참하는 것을 포함해 남도사랑봉사단과 자율방법연합회 등 민간단체의 자원봉사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시군 피해 상황을 실시간 파악해 지원하도록 도청 전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22개 시군별 현장 상황 관리관으로 지정했고 부서별 시군 전담제를 가동해 지속적으로 피해 복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시군이 총력을 다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전라남도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피해 지역을 찾아내는 한편 긴급 피해 복구에 전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산 피해도 커 완전 복구에는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진 주말이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최대 45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졌는데요. 기록적인 장마가 수일째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섬진강 물이 범람하면서 주변 지역에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붕 바로 아래까지 잠긴 축사에서 소를 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수위에 보트와 포크레인이 동원됐습니다. 흙탕물에서 10시간 넘게 발버둥치다 간신히 구출된 소들은 걷지도 못하고 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이번 침수로 축사에 있던 소 46마리 중 5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12시에 하여간 매체에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설마 여기가 이렇게 물이 찰날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옛날에 이틀에 걸쳐 600mm가 이렇게 냈어도 물이 여기가 차질 않았는 곳이었어요. 비닐하우스도 지붕만 남긴 채 모두 잠겼고 어디가 논밭이고 하천인지 구분조차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물바다입니다. 광양시 다안면에서는 자전거 도로와 제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내린 비에 집안이 약해지면서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 집안 침하로 인근 도로는 모두 통제됐습니다. 구례군에서도 마을이 잠기면서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모두 섬진강 인근에 있는 지역들. 섬진강 물이 범람하면서 피해가 속출한 겁니다. 주말 이후 강수위는 다시 낮아졌지만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면서 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는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 피해 우려까지 나와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주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영산강 물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수위 조절을 위해 하수 관문을 개방했습니다. 목포항 일대 해안가가 영산강을 타고 흘러든 쓰레기로 온통 뒤덮여 제거 작업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주말에 발생한 지역 이슈를 고정민 기자가 전합니다. 목포 대반동 앞바다가 온통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마치 모자반이 습격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산강을 타고 떠내려온 수초와 나뭇가지들입니다. 담양의 대나무로 추정되는 나뭇가지도 목포 앞바다까지 떠밀려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쓰레기도 많고 좀 마음이 안 좋네요. 예, 어서 빨리 복구가 돼서 깨끗한 바다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포 평화광장 일대 해안가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나뭇가지는 물론 스티로폼과 플라스틱까지 분해되지 않는 쓰레기가 몰려들어 그야말로 쓰레기 섬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닷물은 이미 흙탕물로 물들어 바다인지 강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휴가를 맞이해서 목포 구경을 왔는데 집중호우 때문에 이렇게 목포 앞바다, 목포 여기가 좀 많이 오염이 된 것 같아서 좀 속상하고요. 영산강 하구둑의 배수관문이 개방된 건 지난 7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초당 8,000톤에 가까운 빗물이 영산강에 유입되자 5억 톤에 가까운 강물 방류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강물이 범람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면서 목포 앞바다에 흘러든 해양 쓰레기의 규모는 어림잡아 29만 제곱미터. 지금까지 50톤가량이 수거됐지만 여전히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바다를 유유히 떠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치우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외에도 다른 자원봉사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목포시는 앞으로 해수청과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 해양 쓰레기 수거에 총력을 쏟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 인력의 군부대 등 지원을 최대한 총동력해서 최대한 빨리 쓰레기를 수거하고 깨끗한 친수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바다로 흘러든 쓰레기의 양이 워낙 많아 전량을 수거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예정. 제5호 태풍 장미의 여파까지 감안하면 쓰레기의 양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말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전남 지역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지난 8일부터 비상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려 전체 소방대원의 절반가량인 2,600여 명을 근무조로 편성하고 장비 1,000여 대를 동원해 구조와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구조 작업 과정에서는 구례와 나주에서 요양병원에 고립된 환자와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 모두 507명을 구조했습니다. 완도 해양경찰이 완도항 입구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변사체를 발견해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완도해경은 지난 9일 낮 12시 20분쯤 완도항으로 입항하던 어선이 변사체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변사체가 남성으로 추정되고 165cm의 키에 회색 반소매티 등을 착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변사자 신원을 특정할 소지품이 없고 지문 감식도 쉽지 않아 실종 신고자와 대조하는 등 신원 파악과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여순 사건 발발 72년 만에 처음으로 피해 조사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에 여순 사건 피해 접수 창구를 마련하도록 업무 지침을 보냈습니다. 이번 신고는 여순 사건 발생 72주년을 맞아 유족 등 증언자를 찾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 배상이나 보상, 지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순 사건 민간인 피해자와 유가족, 경험자, 목격자 등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시군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다른 시도 주민은 전라남도 자치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목포시가 정수장과 일반 가정의 수도꼭지를 대상으로 수돗물 수질 검사를 벌인 결과 모두 적합하다고 판정했습니다. 목포시는 무안 몽탄과 장흥 덕정 정수장 2곳, 일반 수도꼭지 34곳에서 미생물이나 유무기질 등 60개 항목에 대해 수질 검사를 벌인 결과 납이나 비소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질산성 질소 등 16개 항목은 기준치보다 낮게 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목포 신도심과 용해 1지구, 삼양동 일부 지역은 장흥 덕정 정수장에서 정수 처리한 물을 오감 배수지에서 받아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암댐의 원수를 몽탄 정수장에서 처리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닭의 소화기와 호흡기, 신경 등의 이상을 일으키는 질병인 닭 뉴캐슬병이 지난 10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도내 4만 1,280마리 닭에 대한 혈청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항체 양성률이 산란계는 87%, 육계는 52%로 예방접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닭 뉴캐슬병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치사율이 100%에 가까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함께 제1종 법정 가축 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3년에서 5년 주기로 대유행을 하기도 했지만 뉴캐슬병 방역 실시 요령 시행 이후 부화장과 농장에 백신을 의무 접종하면서 발생 건수가 점차 감소했습니다. 광양시가 10일부터 친환경 유용 미생물을 본격 생산합니다. 광양시는 올 하반기에 6가지 미생물 100여 톤을 생산해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광양시는 지난해 미생물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지난 7월 한 달 동안 시험 가동을 거쳤습니다. 농업 미생물은 매월 실시하는 활용교육을 수료해야 무료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흥군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4개 사업 9억 5,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역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지역 현안과 재난 안전 등 특별한 재정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이번에 장흥군이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사업은 장흥구에서 남부관광로 군계획도로 개설 5억 원과 안전관리 CCTV 설치 사업 4억 원,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4,100만 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1,200만 원 등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또래 상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래 상담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 방법을 함께 찾는 일로 전남 지역 461개 학교가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학교 담당 교사 117명을 대상으로 지도교사 심화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등 또래 상담 운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교육청은 오는 10월 또래 상담 사례를 접수받고 심사를 통해 우수 사례를 시상할 계획입니다. 강진군이 올가을 파종할 맹류와 감자 보급종 신청을 받습니다. 강진군은 오는 27일까지 농업인 상담소를 통해 새쌀보리와 흰 찰쌀보리, 호밀 등 맹류 4가지와 수미 감자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종자 신청 시 소독과 미소독을 구분해야 하며 호밀은 미소독만 공급됩니다. 맹류 종자 공급 가격은 한 포 기준 겉보리와 청보리가 21,430원 수준이며 감자는 공급 가격이 확정될 경우 별도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작물연구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